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파트는 이제 주가 결정 요인인데, 과연 주가가 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가 상승의 속성,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책에도 있지만, 영상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세 배우의 좀 공통점 뭔지 아세요? 제가 일단 나름대로 한번 캡처를 좀 예쁜 사진으로 캡처를 좀 해봤는데, 설경구 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옆에 이제 그, 네. 조종석 씨. 이 유명한 분들 제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다니. 그다음 전미도 씨.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 이제 드라마 배우부터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설경구 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박하사탕으로 좀 유명해졌지만, 뭐죠?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고, 조정석 씨나 이제 전미도 씨 같은 경우는 뮤지컬에서 되게 잔병 굵었는데, 그렇게 인지도가 높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서 그게 히트를 치면서 존재감이 이제 발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몸값이 엄청 올라갔죠. 지금 뭐 정말 비싼 몸값을 지니고 있는 뭐 한국의 톱 배우들인데,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가는요, 내가 연기만 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난 연기가 너무 잘해,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 대중의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결합이 되면 주가가 폭발을 합니다. 사람들 사게 만들어야죠. 난 이 주식 사야 돼. 21년도에 카카오처럼, 23년 여름에 에코프로처럼. 예. 뭐 그런 기업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를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업도 탄탄해야 되지만 인기가 붙으면 주가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요걸 좀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요 표예요. 그래서 주가는 EPS 곱하기 PER입니다. 네, 원래 PER 이제 구하는 공식 자체가 요게 이제 주가를 EPS로 나눈 건데, 보시면 EPS 뭐냐면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EPS 곱하기 PER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요 공식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다. 그러니까 이익에다 몇 배 줄 거냐. 그러니까 10,000원짜리인데 지금 주가 10,000원인데 얘가 20,000원 가려면 이익이 2배 늘든가 아니면 멀티플이 2배 늘면 돼요. 근데 이익이 2배 느는 건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뭐 이익 늘면 되는 거니까.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뭐냐면 판매 단가. 매출액이 뭐죠? 판매 단가에서 판매 수량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치킨을 10,000원짜리를 10개 팔면 10만 원이죠. 그게 매출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각종 비용 제하면 이익 나오죠. 그죠? 비용 빼면. 그래서 P 곱하기 Q 마이너스 C가 이익이에요. 근데 제가 주당 순이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식 수로 나누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주식 수. 네. 근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요건 매출액이고 비용이고 밑에는 유통 주식 수죠. 주식 수가 적으면 EPS가 올라갑니다. 분모가 적으면 저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값이 커지는 거죠. 근데 주식수를 줄이려면 방법은 뭐죠? 자사주 소각을 하면 돼요.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돼요. 그걸 소각이라 그러죠. 그걸 제가 이제 주린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최다 질문 탑 7질 이제 예전 책 1편에서 한번 이제 소각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걸 줄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게 좀 부족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EPS 올라가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 몇 배 줄 거냐?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에요. 10배 주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럼 그게 주가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 성장할 것 같은 거예요. 야, 20배 주자. 여기다 20을 곱해요. 그럼 갑자기 주가 20만 원 됩니다. 야, 30배 줘. 테슬라가 50배인데 왜 30배 못 주냐? 예.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PER이 3배밖에 안 됩니다. 3배만 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0배 좀 넘을 거고, 예.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은 막 100배 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도예요. 이 멀티플은요, 인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면요, 막 배수를 높게 줘요. 근데 아무한테는 안 줍니다.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이 성장을 하는지를
시장이 이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성장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열광하겠어요? 성장이 꺾였어요.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열광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기 척도는 멀티플이라는 건 결국엔 인기 척도입니다. 그 열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카카오는 우리나라 독점이었잖아요. 카카오 시대가 열리고 막 확장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했다가 너무 문어발치고 확장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다르게 본 거죠. 이 카카오 뭐냐? 그러면서 카카오는 멀티플이 팍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가 2023년에 10배가 넘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상반기에 2차 전지에 열광한 거죠. 예.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를 이제 자동차는 배터리로 바뀐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어쨌든 조화롭게 이어지면 주가는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당 순이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공식 중에 Q입니다. Q. 일단 뭐든 많이 팔아야 돼요. 기업이. 뭐 예를 들면 농심이 신라면 많이 팔고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많이 팔리고 BTS 앨범이 많이 팔리고 그죠? 예. 뭐 유튜버라면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게 제일 핵심이죠. 예. 만약에 농심의 신라면이 100만 원이에요. 하나에.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럼 그 뭐가 의미가 있죠? 매출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판매 단가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량. 항상 이거 수량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 이런 거 줄여도 좋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수량이 늘어나면 시장은 열광을 합니다. 야, 이 회사 성장한다. 그래서 이것도 덩달아 올라가요. 여기 보이죠? 성장성. 그리고 이익이 지속될 것 같다. 독점적이다. 그러면 높게 줘요. 근데 경쟁이 치열하거나 성장을 못하면 퍼가 낮아집니다. 현대차가 퍼가 3배인 이유는 지금 이익이 지속될까? 왜냐하면 내연기관으로 돈 버는 건 아는데 전기차로 벌 수 있을까? 지금 이 정도 돈을? 그러니까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성장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자동차는 독점이 아니잖아요. 경쟁이 좀 치열하죠. 그러니까 이제 퍼를 낮게 주는 겁니다. 예.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 거의 독점이죠. 높게 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전기차에서 1등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퍼를 줘요. 막 60배 퍼. 예. 사실 이익은 비슷해요. 현대차나 테슬라랑 버는 돈은 오히려 테슬라가 더 많이 벌죠. 근데도 훨씬 비싸죠.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거의 1000조 가까이. 현대차 40조밖에 안 돼요. 버는 돈은 비슷한데 무슨 차이죠? PER 차이에요. PER. 이게 마법이에요. 인기 투표입니다. 저게. 근데 이 인기 투표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요 판매가 잘 돼야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판매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현대차는 내연기관은 잘 파니까. 내연기관 이제 사양산업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잘하긴 하는데 그렇게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르막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이 성장하는 산업. 이렇게 성장이 꺾인 산업 말고 스마트폰, TV, 석유화학, 그냥 일반 자동차, 영화관 사업. 성장이 어렵죠. 그죠? 예. 근데 이 위쪽에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폐배터리, 뭐 재활용, 풍력, 뭐 전기차 이런 쪽은 앞으로도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이런 데서 넘어지는 게 유리하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23년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게 보이세요? 데이터 센터용 그 반도체 매출액입니다. 넘사벽이죠. 혼자 쏟았어요.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계속 오릅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 GPU 이게 AI 시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된 거예요. 엔비디아는 매출이 폭발했거든요. 뭐 때문에? 요게 잘 팔려서 그 반도체가 엔비디아 판매 단가도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 야, 이 엔비디아의 이 판매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익 성장성과 그리고 독점이에요. 이 AI 반도체 시장 거의 90% 장악했어요. 네, 거기다가 앞으로 AI 시대가 올 텐데
더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막 PER을 막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이게 같이 간 되게 좀 드문 케이스예요. 이익도 증가하고 멀티플도 올라가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들 보면 제가 이제 Q를 아까 Q가 판매량이라 그랬죠. 한국의 농심과 삼양식품, 예. 둘 다 원래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 아니에요. 아니 라면이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근데 성장주입니다. 23년도는 왜? 라면이 미국에서 너무 잘 팔렸어요. 농심의 신라면,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은 뭐 글로벌 히트 상품이에요. 어디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농심인데 매출액하고 이익 추이 보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죠? 삼양식품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잘 팔려서 그래요. Q가. 근데 지속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경쟁사가 없어요. 농심은 일본 제치고 미국 라면 시장 2등 있고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누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퍼가 실제로 삼양식품이 10배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15배까지인가 올랐고 농심이 20배를 넘었을 겁니다. 네. 성장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2배씩 오른 거예요. 뭐 1.5배, 2배씩. 근데 이건 좀 죄송스러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Q 하락의 대표 기업입니다. 뭐냐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일진아이솔로서는 뭘 만드냐면 이 수소차 있죠. 수소차 그 연료 탱크 있죠. 수소 보관하는 그거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수소차가 핫했어요. 네, 잘 팔렸어요. 한 달에 한 4,000대 이상 팔렸을걸요. 근데 2년이 지났습니다. 월 400대도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수소차 인기가 떨어졌어요. 자, 이 기업은 뭐가 잘 팔려야 되죠? 요거 연료 탱크, 수소차에. 이게 잘 팔리면 주가 오르겠죠. 근데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수소차가. 안 팔리죠. 실제 여기 보세요. 매출. 이익은 적자 났어요. 적자로 또 전환되는 모습도 나왔어요. 매출이 급감하면서 매출액이 374억인데 144억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하죠. 수소차가 안 팔리는데. 방법 있나요? 사람들이 수소차를 사줘야죠.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10배씩 갈 때 일진아이솔루션은 무너진 거예요. 수소차가 안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총액이 21년도에 무려 3조가 넘었던 회사예요. 23년도에 8,500억으로 75%.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Q가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요. 주가가 가려면 이 Q가 유지가 돼야 돼요. 또 앞으로도. 그리고 독점이면 좋아요. 이 조건이 맞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성장이 못 나오고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주가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술 변화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Q가 성장하는 산업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카메라가 어떻게 됐죠? 디지털 카메라로 가면서 코닥이 몰락했죠. 피처폰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노키아가 망했어요. 애플은 35배 올랐어요. 대형마트, 아마존 쿠팡이 나오면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니까 이마트랑 롯데하이마트가 어려워집니다. GPU 시대, CPU가 아니라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좋아지니까 엔비디아는 성장하고 인텔은 안 좋았어요.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죠. 테슬라가 3년간 30배, 에코프로 BM이 3년간 15배. 괜히 오른 게 아니죠. LCD에서 OLED로 변화하니까 LED 디스플레이가 힘들죠.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은 자유여행 많이 가죠. 여행사도 부진하고 영화관도 잘 안 가죠. 예전만큼.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나 기술 변화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Q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할 때 항상 찾으실 건 Q가 성장하나,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잘 팔릴까,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까,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투자하셔야죠.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